안녕하세요. 저는 메디라 한방병원의 정인호입니다. 안녕하세요. 메디라 한방병원 김지호 병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오늘은 평소에 제가 김지호 원장님께 좀 궁금했던 점들, 그리고 환자분들께서 저 유튜브에 많은 궁금증들을 남겨주셨는데, 그 중에 공통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여쭤보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그럼 일단 첫 번째로 저희가 유튜브 채널에서 굉장히 많은 조회수를 얻었던 대사치료와 음, 관련된 부분인데요. 음, 이 대사치료라는 게 제일 차이라고 해야 되나? 제일 음, 큰 게 암 세포 자체로 보는 게 아니라 더 크게 어떤 몸의 문제에서 그렇지. 보는 그렇지. 관점이잖아요. 그러니까 음식이나 뭐 운동이나 그렇죠. 예, 생활이나 이런 게 예. 내 중요하다고. 몸의 문제로 인해 암이 생겼다라는 음, 걸로 보는 음, 관점인데 이거에 대한 어떤 이론적인 배경, 음, 역사 음, 이게 좀 있을까요? 음. 네.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 이론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찾아본 이유는 뭐냐면 뭐 뉴스에 보면은 뭐 5년 생존율이 점점 높아진다 뭐 이런 기사가 있는데 실제로 자세히 들어가서 통계를 보잖아? 그러면은 현실은 그렇지는 않아. 음, 전체적으로 조금씩 올라가는 건 맞는데 그건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가 이제 검진을 많이 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초기에 발견되는 사람이 많아진 거야. 네. 근데 암이 1기, 2기, 3기까지는 생존율이 좋아. 근데 좀 늦게만 발견하면 옛날이나 별 차이 없어. 거의 50년 동안 4기 치료율은 네. 정말 찔끔찔끔 올라가고 있어. 어, 아주 조금씩. 그러니까 1년에 뭐 0.1%, 0.2%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 그러니까 네네. 아니 왜 지금 막 화성도 가는 시대에 4기암이면 치료가 이렇게 안 될까? 이거 좀 궁금하잖아. 그렇죠. 그리고 수술한 방사를 받았는데도 재발되는 환자가 많아 생각보다. 그래서 암비율로 뭐 어떤 건 20%, 어떤 건 30%, 40%. 아니 왜 재발이 되냐 이거지. 네. 그래서 이제 궁금해진 거야. 네. 그리고 막 미국은 어떠냐면 1950년대부터 지금까지도 암 사망률이 10만 명당 암 사망률이 거의 똑같아. 음, 거의 200명이야, 200명. 음, 그러니까 1950년대에서 2000년까지 그대로 200명이고 지금 조금 좋아졌어, 조금. 그래서 188명, 9명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열 몇 명 도와진 정도야. 70년 동안. 그 수백 조를 써가지고 지금 항암제에 얼마나 많은 항암제가 있어. 1세대, 2세대, 3세대.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과는 너무 적다는 거지. 음, 이게 왜 그런지 궁금해진 거지. 그래서 내가 이제 공부를 좀 해봤어. 이런 책들이 있거든. 보면 네. 이게 암 연구의 100년의 역사야. 네. 그러니까 암에 대한 연구는 우리는 지금 뭐 현대에 살고 있으니까 뭐 1900년대, 1800년대 뭘 했겠어 이렇게 생각하지만 네. 연구를 한 지는 굉장히 오래됐단 말이야. 그리고 이 책이 이게 당연히 영어로 돼 있겠지. 네네. 어디서 근데 나온 책이요? 미국에서 나온 책인데 미국. 네. 절반은 독일어야. 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옛날에 미국이 1950년대부터 이제 인류 역사에서 이제 주류가 된 거야. 어떻게 네. 보면 암 연구에서 네네. 마찬가지인데 그 전에는 독일이었어. 음, 폐망하기 전까지는 독일이 전 세계 과학기술 1등, 음, 의학 1등이었다고 사실. 음, 그러니까 이 암에 대한 그렇죠. 논쟁이 네. 독일에서 오랫동안 있었어. 지금 주류 종양학, 이제 표준 치료에 대한 이론의 기반은 바우어라는 분이야. 바우어라는 분이고 지금 이제 자연의학이나 이제 내가 주로 얘기하는 거에 이론의 기반은 바르부르크라는 분이야. 바우어는 어떻게 본 거냐면 세포가 있잖아, 세포가. 네. 이게 세포 동그랗게 그 구처럼 생겼겠지. 네네. 근데 이제 그 중간에 보면 세포 핵이라는 게 있잖아. 그렇죠. 이렇게. 네. 그럼 이 핵 안에 DNA가 있지. 네. 유전자 거기 있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분은 어떻게 본 거냐면 암이라는 거는 세포 핵의 DNA가 잘못돼가지고 변이가 돼서 네. 이게 막 무한분열을 한다. 네. 그리고 얘는 정상 세포로 안 가니까 네. 죽인다. 어, 요렇게 이론이 나온 거야. 음, 그래서 이제 수술로 도려내거나 네. 항암을 하거나 아니면 방사로 이렇게 쏘이거나 이런 거에 기반이 된 거지 그 네. 이론이 바우의 이론이. 근데 이 바르부르크하는 분은 바우가 주장한 거는 결과다. 네. 그건 원인이 아니다. 네. 핵 DNA가 왜 바뀌냐? 네. 세포 상황이 안 좋으니까 바뀌는 거지. 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어, 그래서 그러면 세포 상황이 안 좋아진다는 게 뭐냐? 산소가 안 들어간다는 거야. 산소가. 그래서 이분이 증명한 게 3분의 2 정도로 산소를 낮추잖아. 그럼 생쥐들이 다 암이 생겨 막. 음, 그래서
암의 원인은 산소다. 이 세포 안에는 원래 이 아까 이제 핵 말고 미토콘드리아라는 애들이 네. 얘가 산소를 먹는 애야. 네. 산소를 먹고 작동을 하는데 근데 산소가 아까 3분의 2 비트로 떨어지잖아. 네. 그럼 미토콘드리아가 기능을 못해. 그럼 어떻게 돼? 세포 자살을 못해. 원래 우리 세포는 자살이라는 걸 하게 돼 있어. 네. 그러니까 막 이 세포 안에다가 세포 상황이 안 좋아지면 자살 명령이 딱 내려지면 네. 단백질을 분해하는 효소를 막 이렇게 뿌려버려. 네. 그러면서 크기가 점점 줄어들어. 이렇게 네, 뿅, 네. 나중에 뿅 없어져. 네. 이게 세포 자살인데 그 명령을 산소를 먹는 미토콘드리아가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바르부르크 얘기는 뭐냐? 이 세포 핵의 DNA가 변이되는 이유는 상황이 안 좋아져서 그런 거니까 상황을 좋게 하면 그럼 미토콘드리아가 다시 작동을 하게 되면 그러면 세포 자살을 하고 얘가 암이 없어질 수도 있다. 이런 이론인 거야. 이론 자체가. 그래서 우리가 접근 자체를 바우어의 이론은 우리의 생활이나 음식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어. DNA가 잘못됐다는데 뭐. 네네. 근데 이게 뭐 돌연변이 때문에 그런 건지 뭔지는 관심이 없는 거지. 네. 일단 잘못됐다부터 출발하는 거니까. 네. 근데 이제 이쪽은 아니 산소가 왜 안 들어가? 일반적으로 생쥐들은 그냥 우리가 실험할 때는 네. 통 안에 가둬놓고 산소를 적게 주면 돼. 그렇죠. 인위적으로. 네. 사람은 왜 산소가 안 들어갈까?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스트레스 받으면 산소가 안 간다. 그렇겠죠. 왜냐하면 말초 혈관들이 좁아지니까. 그렇지. 왜 좁아져? 네. 우리 몸에는 스트레스 대응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 네. 언제 생긴 거냐면 구석기에 생긴 거야. 네. 구석기 시대가 뭐 700만 년 막 이러니까 그렇죠. 사자가 쫓아온 거지 뒤에서. 네. 막 사자가 쫓아오니까 네. 갑자기 도망가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 근육으로 혈액을 보내야죠. 일단 심장으로 보내야지. 심장으로. 그 심장에서 막 그걸 펌프질 해가지고 이제 다리 근육으로 보내야 네, 되니까. 네. 이게 스트레스 대응 시스템이야. 우리 몸에 생기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옛날 사람들 구석기 시대에는 사자를 뭐 하루에 뭐 수십 번 만났을 거 아니잖아. 그렇죠. 만나봐야 뭐 두세 번 만났겠지 하루에. 그게 거의 살면서 제일 큰 스트레스죠. 그렇지. 공룡으로부터 도망가거나. 그렇지. 뭐 그런 것들. 그렇지. 네. 근데 지금은 어때? 지금의 사자는 뭘까? 지금의 우리한테, 사자. 현대인들한테 사자는 뭘까? 상사? 상사 그것도 되지. 네. 일, 일. 직장, 네. 돈, 사람. 음. 하루 종일 받는 거지. 하루 스트레스 종일. 거리가 아까 너무 많아. 스트레스 거리가 너무 많아서 네. 하루 종일 혈관이 좁아져 있는 거야. 말초가.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뭐 소화기 혈관들도 그렇고 뭐 유방 혈관도 좁아지고 네. 실제로 위 같은 경우에는 위에 평소에 혈액이 얼만큼 있을까? 우리 몸 전체에 한 20% 있어. 20%. 그다음에 음식이 딱 들어가면 그게 한 40%로 늘어나거든. 그러니까 간하고 비장에서 이거 혈액이 몰아주는데 네. 소화를 위해서. 네. 근데 밥 먹고 있는데 막 엄마가 막 너 공부 안 해? 너 이번에 네. 성적 왜 이래? 그럼 어떻게 돼? 밥 먹고 있는데 갑자기 스트레스가 확 온다. 네. 소화가 안 소화가 되죠. 안 되지. 네. 근데 그게 하루 종일 안 되는 사람들이 있는 거지. 네. 뭐 코인에서 1억을 잃었어. 그것도 빌린 거야. 막 고금리로 빌렸어. 밥을 안 먹어야죠. 그럼. 그럼 잠도 못 자지. 그러니까 암이 생기는 원인을 네. 바르부르크 이론에서는 어떻게 보냐면 산소의 문제지만 산소가 우리 생활하고 직결돼 있다. 그 다음에 문제가 생긴 거는 뭐가 처리해? 면역계가 처리하지. 면역계가. 그렇죠. 근데 면역계가 우리가 스트레스 받으면 어떻게 돼? 면역계가 저하되지. 네. 실제로 우리가 스트레스 받으면 면역계가 저하가 돼. 네. 그래서 밤에 또 잠을 못 자. 면역은 밤에만 움직이는데 밤에 잠을 못 자지. 돈 잃은 거 이거 어떻게 갚나? 집을 팔아야 되나? 이거 전세금 빼야 되나? 그거 잠을 못 자잖아. 그러니까 암이 발생하기도 하지만 발생된 암세포를 제거도 못 하는 거지. 악순환의 반복이네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네. 생기는 거야. 그래서 이제 암이 생긴 분들을 면담을 해보면은 스트레스 과로 불면이 거의 깔려 있어. 스트레스 과로 불면. 그러니까 이제 바우어 같은 경우는 세포 핵 안에 DNA만 이제 보니까 그렇죠. 이게 사람들이 자꾸 연구를 세포만 하고 있는 거야. 네. 세포만. 네, 네. 그래서 이제 이 세포의 경로를 막 차단하려고 하고 성장 신호의 네, 경로를. 네. 그게 이제 그 바우어의 후예들 중에 가장 유명한 분이 있거든. 네. 두 분이 있어, 두 분이. 네. 두 분이 쓴 논문이 정말 대단한 논문이 있어. 그게 이제 홀마코브 캔서라는 논문인데 네. 그 논문이 2011년에 나왔는데
다른 논문들이 이미 6만 5천 건 정도가 인용을 해. 어마어마한 엄청난 논문이야. 네.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과학 논문에서 좋다 그러면 한 200건, 300건 가면 정말 오 엄청난 논문이다 이러는데 네. 6만 건이 넘어. 네. 10년 동안 인용이.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논문을 쓴 분이야. 한 분이 로버트 와인버그라는 분이 있고 한 분이 더글라스 한난이라는 분이 있어. 네. 약간 이분들도 이제 연구를 하다가 딜레마에 부딪힌 거야. 그래서 이분들이 아까 그 홀마크 오브 캔서라는 논문 이후에 논문 이후에 네, 네. 그러니까 2011년에 이제 그걸 발표하고 나서 이 두 분이 2014년에 그 로버트 와인버그는 셀즈에다가 뭘 발표하냐면은 야 이거 너무 복잡해져가지고 여태까지 내가 연구한 데이터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식의 이제 그걸 발표를 하거든. 네, 네. 그게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가 이제 표적 항암제가 주로 그렇게 연구가 됐거든. 네, 뭐냐면 네. 세포가 이렇게 있고 세포만 본 거지 이것도. 네, 네. 세포가 이렇게 있고 세포 핵이 있으면 세포 핵까지 가는 성장 신호 경로가 네. 뭐 8, 90년대 연구할 때는 몇 개 안 된다고 생각한 네, 거야. 네. 근데 지금은 이게 300여 개가 된 거야. 아. 너무 많아. 그러니까 이걸 성장 신호 경로를 차단하면 성장을 못 할 거라고 생각한 네, 건데. 네. 그 처음에는 표적 항암제 몇 개만 먹이면 되겠지? 요 경로 없애는 약, 그렇지. 이 경로 그거, 없애는 약 그렇지. 이런 것들을 그게 개발하기 표적 시작했는데 그렇지. 지금은 그게 300개가 됐다. 그렇지. 이게 경로를 경로가- 그러면 300개나 되니까 어떤 걸 차단해야 되냐. 그리고 우리가 아직 밝혀진 게 300여 개인 거지. 안 밝혀진 거 또 있다는 거지. 그렇죠. 또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길을 막으면 이 길로 가고 이 길을 막으면 이 길로 가고 이렇게 하고 자꾸 변화된다는 거야. 네네. 그래서 그냥 일반 암세포가 막 줄기암으로도 바뀌고 막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을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 이런 문제가 생긴 거야. 그래서 이제 지금 로버트 와인버그는 줄기암에 집중을 하기 시작했어. 줄기암에 집중을 해서 암 줄기세포를 억제하는 항암제를 만드는 업체를 만들어가지고 네. 그거에 이제 막 연구를 올인을 하고 계시고 네. 더글라스 한나는 조금 달라. 네. 뭐냐면 더글라스 한나는 좀 더 크게 보자라고 생각을 하신 거야. 네. 근데 원래 바르부르크가 그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 네네. 뭐냐면 이게 세포만 보면 안 되는 거지. 세포가 이렇게 변화된 이유는 우리 몸이 변화돼서 여기 그냥 변화돼서 여기까지 온 거지. 산소가 그쪽으로 안 가는 산소가 안 이유가 가고 몸에 뭔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문제가 있어서 생겨가지고 그런 이렇게 거다. 된 거지. 그러니까 네. 환경적인 요인이나 네. 생활적인 요인이나 이런 네. 게 이제 있어서 이렇게 간 거다. 그러니까 네. 바르부르크 이론에 어떻게 보면 이제 더글라스 한나는 약간 다가가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그래서 2014년에 더글라스 한나는 뭘 얘기하냐면 암에 대한 전쟁을 다시 좀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논문을 써. 그 언제라고요? 2014년. 14년. 최근이야. 최근이네요. 그러니까 네. 2014년에 네. 우리가 너무 세포만 본 거 아니야? 세포가 아니라 암 덩어리가 있잖아. 덩어리. 네네. 암이 1cm 안에 10억 개가 뭉쳐 있는데 네. 이렇게 뭉쳐 있는 애들은 막 세포 막 이 벽도 만들어 네. 차단하려고 우리 NK나 T를 막 차단하려고 네. 이 벽도 만들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이걸 공부를 해야지. 그래서 이 사람은 좀 암덩이를 공부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이제 얘기를 던지지. 그리고 더글라스 한난이 한 단계 더 나갔어. 네. 그러니까 이게 내가 이제 얘기하는 거랑 좀 네네. 비슷한데 뭐냐면 나는 암을 세포 차원에만 자꾸 보면 안 된다는 거야. 네. 암 덩이도 다시 당연히 고려를 해야 되고 네. 암 덩이 말고 더 중요한 게 있어. 더 큰 게. 네. 뭐냐면 우리가 스트레스 받으면 교감신경이 올라가고 면역이 떨어지고 네. 이게 뭐냐면 조절 시스템이란 거야. 네. 면역계, 호르몬계, 자율신경계. 네. 시스템 차원을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지. 음. 세포 차원 말고 암덩이 그리고 시스템 차원. 그 다음에 더 크게 본다면 그 사람 자체도 봐야 되는 거지. 그 사람이 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지. 시어머니가 막 엄청 구박을 해. 그래서 암에 걸렸어. 그러면은 수술해서 떼어냈다. 그 시어머니 아직 있네. 그 스트레스 또 줘. 그러면 재발되는 거지. 암이 한번 생긴 분들은 암이 없던 분들보다 재발될 확률이 암이 생길 확률이 2배, 3배, 4배야. 그렇죠. 사실 생각해 보면 원인은 뭐 그대로일 거니까. 그렇지. 원인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지. 있다면. 그렇지. 네, 그거는 뭐. 그러니까 암을 어떻게 봐야 되냐면 네. 내 생각은 이제 더 크게 봐야 되는 거야. 더 크게. 네. 세포만 볼 게 아니라 몸 전체, 마음, 뭐 생활 이런 것도 봐야 되고 또 더 길게. 지금 이제 암 진단 받아가지고 대학병원에서 수술하고 항암 방사 끝 이게 아니고 네. 그게 시작인 거야. 네. 수술항암 방사를 받고 나서가 이제 관리의 시작. 네. 요즘 유방암 중에 호르몬성 유방암은 10년 관리야. 어. 왜냐면 5년 넘어가도 재발이 있거든. 6년, 7년, 8년 돼도 재발이 돼. 그러면 10년 관리해야 돼.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보통 수술항암 방사까지 끝나는 게
짧으면 뭐 6개월에서 길면 뭐 1년 반 정도 되거든. 그렇죠. 그러면 나머지 7, 8년, 8, 9년 어떻게 할 거냐 이거야. 그러니까 관심을 암 환자는 더 길게 가져야 된다. 네. 여기만 갖는 게 아니라. 그런 생각을 암 환자들은 나는 버려야 된다고 보거든. 어떤 생각을 버려야 되냐면 수술하면 방사 끝나면 이제 암은 없어졌어. 뭐 그대로 살지 뭐. 이렇게 하면 나중에 재발된다는 거지. 또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더 넓게 유방암이 유방의 문제일까? 몸의 문제라. 몸의 문제야. 유방암은 네. 몸의 문제야. 거기에 생긴 것뿐이지. 그렇지. 네. 약한 부분에 생긴 것뿐이야. 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많냐면 요즘은 암이 병발하는 분도 있어. 동시에 유방암과 갑상선 동시에 온 사람 전이 된 게 아니라. 전이 된 게 아니고 네. 각자 생긴 네. 거야. 네. 보통 이런 병발이 뭐 3% 5%막 이렇거든. 네. 근데 또 어떤 분도 있냐면 암이 생기고 매년 새로운 암이 생기는 분도 있어. 이거는 몸으로 안 고치니까 그런 일이 생기는 거지. 그러니까 암을 바라보는 관점을 좀 더 길게, 좀 더 크게, 좀 더 넓게 그렇게 보고 우리 몸 전체, 마음 전체를 바꿔야 된다는 거야. 시어머니에 대한 응어리 그거 풀어야 돼. 아니면 뭐 분가를 하든. 그러니까 그런 원인을 없애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지. 오케이. 그러면 이제 몸을 바꿔요. 그 몸을 바꾸는데 뭐 몸을 바꾸라는 거는 너무나 추상적이잖아요. 너무 많고 뭐부터 바꿔야 되나? 그렇지. 이런 부분들을 신경을 써야 된다. 그럼 당신이 다시 암이 안 걸리려면 그렇지. 그게 뭐 어떤 것들로 얘기를 하세요? 중요한 것부터 제일 중요한 게 것부터. 산소지. 산소. 제일 중요한 게 산소야. 그럼 산소를 뭐 우리 산소 챔버. 그렇지. 고압산소 챔버 네. 뭐 이런 걸 활용할 수도 있고 네. 기공을 할 수도 있는 거지. 기공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기공의 효과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기공을 하면은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호흡하는 것보다 30%가 산소가 더 흡입이 되거든. 그러니까 이제 기공도 배워야 되는 거고 고압산소 같은 것도 하면 당연히 좋고 네. 운동도 당연히 도움이 되겠지. 네. 근데 운동할 때 무산소 운동보다는 네. 유산소 운동을 하는 게 좋을 거고 네. 등산 같은 것도 좋지만 또 과로하면 안 되는 거고. 네.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는 산소를 어떻게 많이 넣어줄 거냐. 네. 그리고 산소와 아까 스트레스도 관련이 있잖아. 네. 그러니까 스트레스도 이제 해야 되는 거고. 네. 그래서 내가 이제 지난번에 올린 게 사기암을 극복하는 7가지 방법에 대해서 했는데 네.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걸 산소로 본 거지. 그렇죠. 산소 치료, 그다음에 온열 치료. 온열은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이제 환자분들이 좀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 뭐냐면 뭐 쑥뜸 뜨면 되겠지. 아니 쑥뜸보다 훨씬 깊이 들어가고 연구가 많이 돼 있는 논문들도 많이 있고 한 그런 과학적인 기반이 돼 있는 뭐 고주파 온열 치료나 전신 온열 치료나 뭐 이런 게 있는데 왜 그걸 안 하고 뭐 이거 하면 다 된다 그런 말만 믿고 그걸 하냐 이거야. 그러니까 온열에도 여러 단계가 있고 온열 치료에도 여러 종류가 있잖아. 네. 뭐 온열 돔도 있고 뭐 바닥에 까는 것도 있고 네.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네. 네. 되도록이면 과학적인 논문이 많고 네. 과학적인 기반이 확실하고 그런 걸로 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온열을 하면 왜 좋냐? 면역이 올라가거든. 그리고 혈액순환도 잘 되겠지. 결국 혈액순환이라는 거는 산소와 직결돼 있잖아. 산소와 직결이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네. 산소, 그 다음에 온열, 그 다음에 이제 면역인 거야. 이제 왜냐하면은 우리가 나이가 들면 면역은 떨어지게 돼 있단 말이야. 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얘기를 했잖아. 흉선이 10대에 가장 이제 컸다가 뭐 나이 들면 계속 퇴화가 되기 때문에 40대면은 흉선이 30%밖에 기능을 못 하고 네. 60대면 10%밖에 기능을 못 한다고. 네. 그러니까 그런 걸 넣어줘야지 외부에서. 네. 외부에서 넣어주고 또 면역의 핵심 대장이라고 그랬잖아. 네. 네. 그래서 이제 음식 관리도 해야 되는 거고. 네. 그러니까 이 전반적인 생활요법 중에서 바르부르크 이론을 중심으로 이렇게 쭉 배치를 내가 논리적으로 해놓은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지난 시간에 강의를 했던 내용들인데 그런 거를 조금 더 공부를 하셔야 돼. 이게 공부해야 될 게 좀 있어. 그러니까 암을 너무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다. 근본적으로는 암은 나한테 준 축복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 왜요? 왜냐하면은 평생 자기 건강에 대해서 이렇게 진중하게 생각해 본 적이 있나? 없기 때문에. 그리고 몸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돌아가시는 분이 너무 많아. 네. 사실 스트레스 대응 시스템 이것도 잘 모르시잖아. 잠을 내가 몇 시에 자야 되는지 이것도 잘 모르잖아. 근데 그게 다 과학적으로 이미 다 밝혀져 있는데. 네. 그리고 사람들은 다 오래 살고 싶어 하잖아. 네. 내가 옛날부터 얘기했잖아. 암하고 노화하고 똑같다고. 그래서 오랫동안 건강하게 살려면
몸에 대해서 공부하면 돼. 그래서 암에 걸린 분들 중에는 그런 분들이 있는 거야. 몸에 대해서 공부를 한 다음에 100세까지 건강하게 사는 방법을 배웠다. 너무 좋다. 이런 분들도 있어, 진짜. 그러면은 그거를 한번 하죠.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잠에 대해서도 이미 어떻게 해야 될지 다 알려져 나와 있다라고 있어. 하시니까 그럼 도대체 잠을 뭐 어떻게 자야 돼? 그냥 많이 자라. 그게 아니 일찍 자고 뭐 일찍 일어나라 이런 거 아니죠? 그런 아니지. 거. 예. 그런 거 아니야. 진짜 구체적인. 구체적으로. 예. 방법이 있어. 네. 방법이 있고. 뭐 스트레스도 스트레스 받지 마라. 이거 얼마나 무책임한 일이에요, 그렇지, 그렇지, 진짜. 그렇지. 나는 지금 그럼 시어머니를 떠나? 어.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뭐 어떻게 뭐 떠나야 해야 될 수도 있지만 예, 어쨌든 어떻게 해야 실제 스트레스로부터 좀 내가 관리를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해결책. 그러니까 하나의 테마를 가지고 한번 자세히 좀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그렇지. 좋겠네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내가 그 재발 전이 사기암을 극복하는 7가지 방법 중에 네. 이제 지난 시간에 3가지를 했단 말이야. 네네. 고압산소, 온열 치료, 그리고 면역 치료 네. 3가지를 했고 이제 나머지 네 가지가 남았는데 네. 그 4가지 중에 하나가 잠이야. 아, 잠이 그 정도로 중요한 거야. 참. 잠은 무지막지하게 중요해. 무지막지하게. 그리고 하나가 이제 식이요법,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마음. 네. 마음이 꼭 스트레스 관리뿐만이 아니거든 사실은. 이거는 뭐 굉장히 넓은 영역이야 사실. 네네. 마음도 굉장히 넓은 네. 영역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운동이야. 아, 운동도 수많은 논문이 나와 있어. 어떻게 운동을 해야 암에 좋다. 그러니까 지금 그냥 뭐 등산하고 그냥 뭐 이런 거 말고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이 있어서 네. 이걸 이제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할 거예요. 네. 네, 오늘은 저희가 김재 원장님과 함께 어떤 암의 역사와 그리고 이론적인 이제 두 학파의 논쟁들에 대해서 다뤄봤는데요. 다음번에 또 저희가 조금 더 세부적인 이야기들을 하는 시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